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면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는 서울중앙지법의 지규현 판사, 남성입니다. 지규현 부장판사가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그것도 서너 번 접대를 받았다. 본인은 한 번 그 집에 가면 1인당 뭐 100만 원, 200만 원 쉽게 나오는 그런 집에 본인은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이제 이게 민주당이 제기한 폭로였습니다. 지규현 판사가 여기서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어제 그 이른바 내란 혐의에 관한 재판을 어, 열기 직전에 신상 발언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말을 하겠다라면서 자기는 그런 룸사롱 접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뭐 소주에 삼겹살도 접대하는 사람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쪽에서 아니다. 지기현 판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사진을 석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사진은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 잠시 함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입니다. 지금 이 노정면 민주당 대변인이 들고 있는 이 사진 석 장인데요. 바로 그 중에서도 중앙에 있는 이 사진.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남성이 세 사람이 있죠? 맨 왼쪽에는 그 양복 재킷을 입은 것처럼 보이고 가운데 사진은 하늘색 셔츠를 입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귀현 판사는 이제 검정색 셔츠를 입었습니다. 이게 룸살롱, 룸살롱이라는 말은 유흥음식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부를 수 있는데 유흥음식점 내부 사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그 내부 장식이 비슷해 보입니다. 소파도 비슷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벽면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같은 장소다. 이 뒤에 보이는 룸살롱, 빈 방으로 찍혀 있는 이 방과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의 모습이 있는 이 방이 똑같은 방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기현 판사가 찍힌 이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에 물병이 놓여 있어요. 여기 오른쪽 두 개 물병 보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꽃이 놓여 있는데 여기에 이 사진상으로 술은 보이지 않습니다. 흔히 그 룸살롱 하면 뭐 술을 마시는 곳 그리고 여성 종업원이 접대를 하는 곳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진에는 일절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하나 공개한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방이 아니라 넓게 공개된 홀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이 뒷모습인 여성이 한 사람 보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여성으로 보이는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지 아니면 여성 손님인지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술을 파는 곳이고 여성 종업원이 나와서 남성 손님을 접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들고 왔다라는 건데요. 이 사진과 이 지규현 판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진을 이제 내놨는데 지규현 판사는 아무튼 이 논란이 계속되자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접대 받는 시대 아니다. 외부 공격 대응 땐 재판에 영향받을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 사진에 지기현 판사가 재판과 관련된 인사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그 의혹을 입증할 장면은 없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남성 2명과 앉아 있지만 접객원과 술병 등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거짓말 판사가 내란 혐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증거도 없이 재판부 흔들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혹 제기는 민주당이 해놓고 지기현 판사가 그곳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지기현 판사가 거기서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법부가 입증을 하라. 입증을 하려면 의혹을 제기한 쪽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반대로 의혹 제기를 받은 쪽에게 입증 책임을 미루는, 뭐 이런 희한한 그런 지금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의혹 제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석방 조치해서 크게 이제 화제가 됐던 부장 판사인데요. 그렇다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가 됐든 어떤 뭐 관련 인사가 됐든 그 누구로부터 저 사진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 속에 그런 장소 비슷한 곳에서 이른바 접대를 받고, 향응 접대를 받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향응을 한 그 주체는 누구였느냐, 어떤 사람이 그 저녁 술값을 냈느냐,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건 민주당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 제기만 해놓고 그런 입증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봅니다. 이 일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건이 될 수가 있고,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그 내란 혐의 관련자들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규현 판사가 매우 오염된 인물이다, 뭐 이런 낙인 찍기 효과만 나중에 남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그 운동이 한창인데 이제 정확하게 14일, 2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키워드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가령 뭐 이순신이다, 정약용이다, 이렇게 역사적 인물에 자신을 빗대는 이제 그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키워드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다, 뭐 이런 자신감을 표출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감히 이순신, 정약용 같은 분들과 자신을 이렇게 빗대는 이제 그런 키워드를 볼 수가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런 이재명을 향해서 김정은, 시진핑, 히틀러 독재 같다, 이렇게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어, 공격하는, 때리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이순신에 빗대고 있고, 김문수는 이재명을 히틀러에 빗대고 있는 그런 키워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 야외 선거 유세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역 광장에서 연설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서울역 광장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 사진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용산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앞에 방탄 유리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대통령 후보가 야외 유세 연설을 하는데 그 후보 앞에 방탄 유리막을 세운 것은 이재명 후보가 처음 하는 일입니다. 처음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 어제 서울역 앞이었는데요. 네, 아무런 앞에 가림막 없이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을 계속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SK텔레콤 그 여러분 지금 휴대폰 혹시 SK텔레콤이십니까? 저는 SK텔레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휴대폰을 교체를 했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2,600만 명인데요. 유심 정보가 다 털렸다는 사실이 추가로 또 밝혀졌습니다. 조사단이 감염 서버 18대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건데 지금 어, 해커 공격을 누가 했을까? 조사단은 일단 중국 쪽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경기도 시흥시에서 중국인 남성 57살인가요? 50대 후반의 차철남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인 남성이 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인 형제 2명을 살해하고 또 편의점주하고 또 건물주는 남성 70대고 편의점주는 60대 여성이던데 두 분에게 칼부림을 해서 중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낮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SK텔레콤 2,600만 명 유심 정보 털리는 것이 중국 해커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와 그리고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중국인이 집단 살인을 벌이는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른바 중국 문제, 그리고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나오고 있는 이재명, 김문수의 친중 또는 중국과의 거리두기에 관한 서로의 유세 과정에서의 빚어지고 있는 설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중국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시청자들께서 또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의혹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뭐 중국인들이 대거 개입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선거 공약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우클릭을 하는 것 같지만 공약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진보 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공약을 내놓고 있고 또 공정보수 뭐 이런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 김문수 후보의 그 공약은 사실은 완전히 중도 성향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더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여러분 세계일보가 정치 성향 스펙트럼을 보여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겁니다. 이건데요. 지금 이재명은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100은 극좌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100.
가장 왼쪽에 진보, 오른쪽에 플러스 100은 극우라고 할 수 있는 플러스 100이라고 일단 설정을 해 놨을 때 이재명이 내놓은 공약은 마이너스 28.9,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상당한 진보적, 좌파적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제로, 가운데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가장 중도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이준석은 플러스 3, 바로 옆이죠. 플러스 3.03. 그래서 김문수와 이준석의 공약은 사실상 중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도. 그런데 이재명은 확실히 좌파 공약을 내놓고 있다. 우클릭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재명 공약은 진보고, 강경보수인 것처럼 보였던 김문수 공약은 중도 성향을 보이고 있다. 2025 대선 매니페스토 공약 정치 성향을 수치화해서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 나와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듣는 것하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 지금 후보들의 공약을 어떻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음,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60%에 육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 반지, 절대 권력을 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기획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잠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득표율 60%, 절대 권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재명. 이 장면 역시 앞에 방탄유리막 3개를 세워놓고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장소는 서울 마포구 KTNG 생상마당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득표율 60% 절대 권력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최다 득표수, 최다 득표율, 최다 득표 격차, 득표수, 득표율, 격차, 트리플 크라운 바라보고 있다. 범민주당 190석은 거대 입법 권력, 견제 세력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장면, 여러분.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러한 모습에서 시진핑을 보고 있고, 김정은을 보고 있고, 히틀러를 보고 있는 그러한 어,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재외국민 대선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118개 나라 223개 투표소에서 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재외 투표, 재외 선거 기표소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게 프랑스에 있는 재외국민 투표소입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MBN 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은 넥스트 리서치였는데 이재명 48%, 김문수 33%, 이준석 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이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수당 횡포를 막지 못하는 개헌, 입법 독재 더 강화될 것인가? 신문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당 횡포 못 막는 개헌, 입법 독재 더 강화되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의 장기 집권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불리한 국면 모면용이다. 국회 권한 임용 견제 방안이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삼권 분립 훼손 경계를 민주당의 동료가 삼권 분립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할 정도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이 이미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그 이재명이 승을 하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쟁점 법안들, 이른바 면죄법이라고 하죠. 면소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 일사천리 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을 소추했던 기소했던 그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도 삭제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여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과거에 최대 득표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최대 격차는 이명박이었습니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선 기록 최다 득표 당선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639만 4815표. 최대 득표율은 새누리당 박근혜 득표율 51.55%. 최대 득표율 격차 당선은 한나라당 이명박은 48.67, 2등은 22.53%포인트 차이를 냈던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커피 원가 120원 발언했다가 맛 고발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커피 원가 120원 이 발언을 비난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아니 지금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삭제를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이번에는 거기에 해당된다 해서 또 고발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직선용으로 허위사실 공표는 해당이 안 된다.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편리한 내로남불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